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라보오 수비안토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법률연구소가 10월 초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오 대통령의 국정수행 점수는 10점 만점에 3점, 기브란 부통령은 2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100일 시점 조사 때 각각 5.3점에서 더 낮아진 수치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공약 중 일부만 이행됐다고 답했으며 43%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70% 이상이 정부 정책의 집행을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80%는 정책 방향이 국민의 요구와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각 운영과 대국민 소통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담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매우 부실하다고 답했습니다. 경제법률연구소는 프라보오 기브란 행정부의 첫 해 성과는 100일 시점 대비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대통령이 부진한 장관에 대한 교체와 비효율적 정부 구조의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 다단 힌다야나 영양청장, 나탈리우스 인권장관 등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아구스 유도요노 인프라조정장관과 나사루딘 움마르 종교장관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폴트래킹 인도네시아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0월 초 전국 1,2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프라보오 행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78.1%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19.3%에 그쳤습니다. 교육, 보건, 국방 분야에서의 긍정적 평가가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 2조 6천억 원 규모의 현금 지원을 포함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총 30조 루피아를 3,500만 가구에 다음 주 초부터 연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4분기 내수 진작과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며 연초 이후 네 번째로 시행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이번 현금 지원은 사회부의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 식량 지원 정책에 더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1,830만 가구는 국영은행을 통해 1,720만 가구는 국영우편공사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억 4천만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도 확대해 참가 인원을 기존 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정부,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합니다. 참가자는 지역별 생활비 수준에 맞춘 월급과 실업,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600여 개 기업이 2만 6천여 개의 인턴십 자리를 등록했고 15만 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생산적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프라보오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올해 4차례에 걸쳐 총 79조 루피아 규모의 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전력 보조금, 세금 감면, 식량 및 현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가 부양책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발표됐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내수 회복과 함께 내년 성장률 목표치인 5.4%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오 대통령이 8%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프라보오 대통령은 포브스 글로벌 CEO 컨퍼런스에서 8%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으나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4.87%, 5.12%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반등기를 제외하면 지난 10여 년간 5% 안팎의 성장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프라보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3%포인트의 성장 기여를 기대하며 71조 루피아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20조 루피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최근 학생 수백 명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달라스 대학교 카리미 교수는 정부 지출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지 못했다며 무상급식만으로 3%포인트 성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1.5에서 2%포인트 수준의 성장 효과가 가능하다며 8%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물류비 절감, 법적 안정성 확보, 재정 신뢰 제고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부 요인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를 유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푸르바야 유디사데와 재무장관은 8% 성장 달성은 하루아침에 가능하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2029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 6% 성장을 목표로 투자 촉진과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자 실행과 예산 집행이 지금처럼 더디면 5에서 5.5% 성장이 현실적 한계라며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오히려 지역 예산 축소와 물가 상승, 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오 대통령이 향후 3년 내 국산 자동차를 본격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1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예산과 부지를 이미 확보했으며 관련 팀이 생산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오 대통령은 국영 방산기업 핀다드가 제작한 전술용 차량 마웅을 언급하며 이제 우리 장교들은 인도네시아산 차량을 자랑스럽게 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핀다드는 원래 군용 장비 생산 시설로 출발했으며 마웅은 경전술 차량으로 개발된 뒤 민간형 SUV 모델로 확장됐습니다. 프라보오 대통령은 이제 고위공직자 모두 마웅을 타야 한다며 주말 외에는 외제 차량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산차 산업을 육성하고 수입차 의존도를 낮추며 국가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방위 산업을 국가 기술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는 프라보오 정부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안보연구소의 하이룰 파흐미 연구원은 국산차 생산은 방산산업의 자연스러운 확장 단계라며 한국의 현대, 한화, 터키의 BMC, 오토카르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문가는 3년 내 상용화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공급망 전략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거 티모르나 SM카 프로젝트처럼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마웅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되면 인허가와 인프라 구축이 크게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장관도 국산차 구매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으며 핀다드의 생산 역량이 갖춰지는 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웅 부품의 70%가 현지 생산이지만 엔진과 셰시 등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금지한 데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식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OC는 성명을 통해 자격을 갖춘 모든 선수와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의 조치는 올림픽 헌장의 기본 원칙인 비차별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9일부터 25일까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53회 국제체조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에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스릴 마힌드라 법무인권조정장관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접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체조연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OC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 국가올림픽위원회, IOC 인도네시아 위원 그리고 FIG와 협의를 이어왔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IOC는 대회 주최국은 참가국 모두에게 평등한 조건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안을 다음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스라엘 선수단 참가를 둘러싼 반발 여론으로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권을 박탈당했고 같은 해 월드비치게임 유치도 포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인도네시아의 국제 스포츠 신뢰도에 또 한 번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동포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호주인 3명이 계획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넘겼으며 피의자들은 인도네시아 형법 제340조와 불법 총기 소지에 따라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은 재판 전까지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사건은 지난 6월 14일 새벽 발리바둥 지역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던 호주 국적 남성이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또 다른 동료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침입해 총을 발사한 뒤 도주했으며 목격자들은 그들이 오토바이 택시 운전기사 복장을 하고 영어를 호주식 억양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지에서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마약단속청 청장은 이번 사건이 국제마약 조직 간의 갈등과 연관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발리가 글로벌 마약 거래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발리에서는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발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226명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주요 국적은 미국, 호주, 러시아, 영국 순이었으며 당국은 외국인 범죄 단속과 관광지 치안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